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그 두 번째 시간 가에서 하, 가장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베껴 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받아쓰기라는 부분이 있었고 보고 따라쓰기, 약간 동일성에 대한 개념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 바로 발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발달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조금 더 특수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이 조금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쓸 때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들이 달성하게 되면은 동일성 능력은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에 기본적으로 매칭이 되고 나면은 읽기와 쓰기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그 ABA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 형태에서 우리가 가하 베껴 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읽기와 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후에 학습지 능력하고도 계속 연달아 결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을 알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 나의 학생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를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은 제가 보여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저희도 저희 선생님들, 제 연구소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제가 슈퍼비전 해주는 선생님들은요, 제가 기본적인 틀을 주면은 여러 가지 방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아이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 정도의 방법에서 조금 변경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과제 분석을 더 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그 기본을 다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학습 관련 능력으로서의 동일성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8가지의 영역을 한 번에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한 번에 보면은 또 이제 전체적인 체계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슈퍼비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생은 전체적으로 이 큰 틀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 지나갔었고 이제는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후에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는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림과 글씨 구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 가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베껴 쓰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베껴 쓰기가 되면은 다른 부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 중추적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개의 동화책으로 그림과 글씨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다른 것도 우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여러 개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레파토리가 많이 느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건 아니죠. 자, 가나다 했으면 고 다 해봐야 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다라 이제 카타하파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익히고 나면은 나머지는 충분하게 쉽게 습득하겠다. 처음에 익힐 때보다는 시간이 줄어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도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배우면은 다른 행동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추적 행동, Behavior Curves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ABA에서 말하는 행동의 원리에서 착안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쓰기부터 해서 이제 단의 초음과 종음, 식별하기까지 이렇게 제가 계속 제작을 할 겁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자, 두 번째, 가에서 하까지 베껴쓰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크게 한번 두 개를 분류해보자 이거죠. 선 따라 그리기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려면은 가하고 이형 이런 부분이 좀 씌워졌죠. 그러다 보면은 곡선도 있고 동그라미 형태의 우리가 선도 그을 수 있어야 되고 직선의 형태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긋는 걸 다 연습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필압이 좋고 모방 능력이 잘 갖추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 따라 그리기가 빠르게 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얇거나 길거나 그리고 두껍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베껴쓰기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모방 능력은 되는데 쓰는 능력에서 우리가 모방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움직임을 모방하는 거, 청각을 모방하는 거, 시각적인 모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각을 보고 모방하는 건데 이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은다. 긋는다는 개념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을 길러줘야 이후에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우리 아이들 좀 크다 보면은 글씨 형태가 너무 딱딱히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때로는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조금 기초를 다져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동일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글씨가 있으면은 그대로 베껴 쓸 수 있는 연습이 조금 되면요. 글씨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모방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 잘 쓸 것 같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스타일로 글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은 베껴쓰기 할 때 가에서 하 말고 아까 말했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안 그러면 구와 관련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도 할 수 있고요. 숫자도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베껴쓰기의 의미에서 숫자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선 따라 그리기 한번 볼게요. 제가 해본 기본입니다. 0.2cm의 두께로 된 가와 하의 글자를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종 목표예요. 장기 목표 0.2. 0.2 정도도 엄청 얇진 않지만은 저는 이 정도는 되어야 글자의 형태가 조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0.2는 저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때로는 아이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두께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통 보면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그리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더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점점 크다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글자를 하려면은 이제 글자를 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두껍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연필로도 할 수 있고 샤프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볼펜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0.2cm 정도의 두께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목표를 정한 거고요. 자, 항상 우리는 전체 이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를 나눠야 된다.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과제 분석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과제 분석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과제 분석을 잘하면은 같은 장기 목표인데도 우리 그 발달이 지연된 우리 아이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 따라 그리기라는 우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영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는 저는 이제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1cm 정도의 2개의 점을 선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영역을 끊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이어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긴 거리. 생각보다 이 정도 끊는 건 또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 또 삐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5 정도, 이게 도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도구에서도 우리가 필압,
이제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얇게도 할 수 있고 두껍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제가 여기 명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짜실 때는 조금 명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0.2 정도로 가고 나서 이제 0.5 정도의 가와 하를 한번 선을 그어보고 0.2 정도 두께로 가와 하의 글자를 한번 그릴 수 있으면은 이걸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장기, 단기 목표로 나눈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프로토콜을 만드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양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 습득 중구 매칭으로 잡았습니다. 자 앞에 이제 우리가 앞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림과 글자 할 때는 포인팅으로 잡았죠. 자 이거는 그런데 똑같은 글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러면 보고 하는 거는 매칭인데 우리가 하는 받아쓰기는 매칭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매칭은 맞아요. A 대 A 매칭이 아니라 자극 등가 개념 제가 이야기해줬죠. 비슷한 형태, 음성을 글자로 구현하는 거 그런 형태 있습니다. 앞에 동일성에서 우리가 이것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계속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잘 보시면은 그래서 앞에 그러한 능력을 연습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또 다음 걸 이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 영상을 앞에 거부터 이렇게 꾸준히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각 과정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지금 이 과정도 앞에 동일성 매칭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을 잘 다지고 오면은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기초가 잘 다져지면은 이후에 있을 프로그램하고 연관되는 기본이 된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잘하고 있더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쯤은 프로브 이게 평가해보는 겁니다. 이걸 잘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탄탄하게 올라가면은 이후에 발달 과정이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목표는 단기 목표로 이렇게 적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5개 하고 다음에 5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8개를 다 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제가 5개 했을 때 가장 보기 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필기구는 사인펜, 색연필, 볼펜, 연필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필기구를 이용해서 2개의 점을 이어서 긋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자 1cm 두께로 된 자 10cm 거리에 있는 2개의 점으로 이어진 용지가 제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게 수동적 행동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어떠한 시그널이 없으면은 제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점하고 점 이어봐, 안 그러면 점하고 점끼리 선을 그어봐, 선 그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우선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무조건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런 식으로 제시했을 때 이제는 이러한 용어가 있을 줄 알고 스스로 하도록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언어가 시그널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게 시그널이 되고 때로는 언어가 시그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그널이 아니라 우리가 인트라바브리하고 언어 능력, 주고받는 능력에서는 이게 시그널이 돼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고 자바라가 나오고 이런 개념에서는 이러한 언어적인 단서가 너무 많이 되고 이거 이후에 꼭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런 틀을 깨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시됐을 때 스스로 동기가 되어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SD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SD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SD가 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교육을 계속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부분이 좀 이해는 가실 거예요. SD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행동이나 학습이나 언어를 하기 위해서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 되느냐, 그 상황 때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강화를 받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런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걸 작동행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꼭 언어적인 단서가 없더라도 저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그걸 아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단서에 의해서 아니면 언어에 의해서 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제 해볼까 하면 합니다.
당연히 해볼까 했을 때 하는 게 어떠한 지시 수행에서 좋다고 생각되겠죠. 그것도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 막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꼭 확인 받으려고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그래서 다양한 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별, 대상별 일반화를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좀 알겠죠? 뒤에 제가 PPT에서는 뭐 재현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정을 다 이제 실제적인 영상으로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론 이후에 가장 좀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글자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행동이 뭘까요? 가하를 걷는 거겠죠. 두 개의 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반응을 하면 강화물을 제공하고 오반응을 하면 교정 피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된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 사진 찍어서 하면 좋지만은 우선은 자, 큰 틀에서 그냥 방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점을 하고 이렇게 선에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그냥 점 없이 그냥 칸으로 이렇게 줄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짧은 거리에 조금 두꺼운 이런 상황을 보고 먼저 이걸 끝에서 자, 점을 제가 해준 이유는요. 여기 점에서 저기 점까지 좀 이어지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외 자극 촉구와 같이 점 안에 좀 다른 색깔로 조금 더 이어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 있다. 이 안에 있으니까 실패도 더 줄어들 것이고 조금 더 편하게 하겠죠. 제가 직선을 껐지만은 껐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오류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정확하게 긋는 것을 데이터 시트로 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충분히 수행을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길게 해볼 겁니다.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또 시행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긴 것도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같은 짧은 건데 두께가 얇은 거예요. 자, 이것도 단계를 두께가 얇은 거 했다가 긴 걸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단계로 가는 것이 더 낫더라라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더 낫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얇은데도 이렇게 자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잘 그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길게 자 얇은 걸 조금 길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더 얇습니다.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앞에 걸 했기 때문에 긋는 방식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긋지 않으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조금 생기겠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긴 것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과 점이 아니라 자,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색칠하기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는 색칠하기 연습을 뺐는데 아예 처음 기본이 그럴 때는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나서 그 안에 색칠하기부터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동작으로 그 색칠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선 긋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칸을 해가지고 안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 긋기가 충분하게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제 프로그램에서는 6단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7단계, 8단계로 넘어갈 때는 자 이렇게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파하 이렇게 제시할 거고요. 자 각각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제시하는 게 점점 얇아지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얇아져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글씨체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지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딕 도둠과 같이요 뭔가 딱딱 끊어지는 그런 단어 형태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는 도둠체 아니면 그 맑은 고딕이나 뭐 고딕 같은 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교육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볼 때 그 형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쉽게 쓰는 이제 책 같은 거 있거든요. 지적장애나 발달이 지연되거나 자폐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단어를 잘 알기 힘들 때 우리가 그림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글자로 제시할 때는 어떠한 것을 잘 익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고딕과 도둠체를 잘 익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또한 자, 비어있는 걸 통해 가지고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또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거 똑같이 제시되었을 때 그 안에 그을 수 있는 거, 선 따라서 그을 수 있는 거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껴 쓰기가 돼야 되겠죠. 자, 선을 따라 긋는 거는 그 위에다가 덮어 쓰는 약간 느낌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 매칭 느낌이라면요. 이거는 보고 다른 공간에다가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됩니다. 자, 선긋기에서 선긋기 그리 잘하더니 베껴 쓰기가 왜 안 될까? 라고 하겠지만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베껴 쓰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펄러비저 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펄러비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투명한 펄러비저 판에다가 뒤에 도안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그 세 개맣게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잘해요. 엄청 속도 빠르고요. 색 하나 삐져나가지 않고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안을 왼쪽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덮어쓰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거리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그대로 이렇게 펄러비즈를 놓아야 됩니다. 이럴 때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고 이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선긋기 하고 나서 베껴 쓰기 안 될 때는 제가 보여주는 이제 단기 목표 이게 가제 분석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가에서 하 글자를 제시하면은 1m 정도의 거리에서 다른 종이 안에 가에서 하 글자를 똑같이 베껴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성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기 목표는 앞에 제가 제시한 부분이고요. 자, 단기 목표를 보면은 자, 글자를 제시하면 1cm 정도 같은 종인데 1cm 이 거리에 있는 데다가 칸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촉구로 인해 가지고 앞에 선긋기에 있는 그걸 촉구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도 흐릿하게 가를 점으로 해야 되고요. 흐릿하게 가를 해가지고 긋는 걸 연습하고 점점 이 촉구는 없애주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1cm 바로 좀 가까이 있으면 더 잘 모방을 할 것이다. 5cm, 10cm, 15cm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같은 종이 안에 거리를 좀 다르게 해서 그래도 조금 쉽게 여기에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 써보기도 하고 여기에 써보기도 하고 여기에 써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면은 다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도 자, 1cm 정도 거리에서 글자를 쓸 수 있고 똑같이 베껴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똑같이 베껴서 쓸 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어떠한 SD일 때 자, 글자를 똑같이 베껴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있지만은 이러한 다른 사건에 의해서도 다 돼야 된다. 이게 때로는 어찌 보면 자극 일반화예요. 자극은 다르죠. 행동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했을 때도 베껴서 쓸 수 있으면 넌 이렇게 제시해도 저렇게 제시해도 이렇게 보여도 너는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충분히 너는 이거 잘 아는 것 같아 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껴 쓰기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어떻게 시연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하까지 연습을 할 것이고요. 처음에는 바로 밑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에다가 흐릿하게 촉구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손을 잡고 같이 써보는 시연을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이걸 똑같이 베끼어 쓸 수 있느냐, 앞에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제시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하고 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앞에는 기본적으로 했지만은, 이걸 단기 목표로 더 나눠도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가나 다가 있으면요. 자, 이렇게 옆에다가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종이 안에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제시하는 걸 해봤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종이에 종이 앞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위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럼 옆에 놓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정면에서 보여주는 형태를 해줘도 돼요. 보고 쓸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베껴 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베껴 쓰기는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까이 있다가 점차 멀리 1m까지 저는 목표를 했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도 베껴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이 능력이 달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자, 이렇게 한 가지씩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 장면이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베껴쓰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글자에 베껴쓰기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한 선긋기에서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고 베껴쓰기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글자 형태가 주어지면은 충분히 그걸 모방해서 베껴쓰기가 가능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앞으로 학습지나 다른 걸 또 진행할 때 또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조금 원만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